국회 사무처가 저를 국회 회의장 모욕죄 또 공용물건 손상죄로 고발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짐작도 되지 않지만 한나라당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해서 또 고발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전부가 합심하셔서 저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말 돌리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옥 의원님께서 제가 외통위 위원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고 하셨습니다. 홍준표 대표님은 제가 명패를 짓밟았다면서 참 못됐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녀가 아닙니다. 그 더러운 이름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짓밟지 않았습니다. 내던져 깨트렸을 뿐입니다. 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짚겠습니다. 제 행동은 한미 FTA 일방상정 사태에 대해서 제가 대변하기로 약속한 서민과 진보적 지식인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자신과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국회의원의 의사표현을 놓고 못된 아이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2008년 12월 국회는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12월 12일에 감세법안 직권상정에 반대하다가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복부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2주일이 넘게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께는 의사당에서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해서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했다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상찬이 쏟아졌습니다. 12월 18일 제가 본 것은 외통위 회의실에서 야당 의원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 하나라도 경위들을 시켜서 다 막고야만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억지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예산도 입법도 전쟁으로 치러내겠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에게 이 위법 행위의 근본 책임이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라는 중대사를 날치기로 처리한 이 한나라당 의원들은 거대 여당 의석수만 믿고 폭주하면서 국회를 독재회기의 표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 분개했다는 표시조차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저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의사당에서 사과할 것이 없습니다. 18일 외통위 파행에 대해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이미 여론조사로 분명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형법 20조는 사회상규에 입에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교과서는 사회상규란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분노는 국민들이 느낀 감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산안 일방 처리부터 시작된 한나라당의 일방 독주는 이날 사태를 기점으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비난받아서 마땅한 일을 비난했다고 범죄라고 하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의회 독재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해서 어떤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명박 대통령도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전면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호권도 발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경찰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연행한 것은 군부 독재 때도 없던 일입니다. 대통령은 또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들 참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답답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재벌들 민원이나 들어주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라고 지시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대통령에게 국회는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아서 답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바쳐 노력해온 국민들에게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까지 지켜야 될 공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다 동원해서 힘자랑해 보십시오. 밟으려면 밟아 보십시오.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이 권력이라고 역사는 가르칩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 주저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더 예리하게, 더 강하게 한나라당의 독주를 고발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저를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